1929년 한 남자가 2조 원을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대공황 때 월스트리트 전체를 숏으로 찍고 수조 원을 챙긴 전설. 그런데 4번 파산으로 계좌 증발시켰어요. 제로에서 다시 제구까지. 조지 소로스, 하루 만에 영국 정부 2조 원을 털어간 괴물. 차트? 필요 없어. 거시 흐름만 읽고 승부. 폴 튜더 존스, 87년 대폭락 때 혼자 1200억 번다고 선언 후 실제로 집행. 그의 명언, 지표 3개 보는 바보가 20개 보는 천재를 이긴다. 단순함이 무기다. 천재들의 비밀? 복잡한 20개의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면 3개면 진짜 충분하네 깨달을 겁니다.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차트 볼 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신호를 믿어도 되나? 왜 내가 들어가면 바로 반대로 가지? 답은 간단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RSI를 보면 추세장에서 털리고, 이평선만 보면 박스권에서 손절 맞고, 거래량만 보면 페이크에 낚여요. 왜냐면 각 지표는 시장의 한 면만 보거든요. RSI는 모멘텀만 봐요. 가격이 통계적으로 극단인지는 몰라요. 볼린저 밴드, 변동성만 봅니다. 진짜 거래량 지지 있는지는 몰라요. 거래량은 활동성만 봐요. 방향성까지는 안 알려줘요. 이 시장은 입체적이에요. 의사가 환자 진단할 때 혈압, 맥박, 체온 다 재는 것처럼 트레이딩도 3가지 각도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통계, 지금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극단인가? 두 번째 모멘텀, 시장의 힘이 강해지나? 약해지나? 방향은? 세 번째 거래량, 움직이는 게 큰손 돈인가? 개미의 돈인가? 이 3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들어가야 해요. 그게 확률 높은 트레이딩 셋업입니다. 오늘도 저 지표 센세가 그 3가지 조합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링 G스코어 트렌드예요. 지표 검색란에 롤링 G스코어 트렌드를 검색하시고 클릭. 이 지표는 통계학의 G스코어를 트레이딩에 적용한 거죠.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평균이 70점인데 여러분은 90점을 받았어요. 잘한 거죠? 근데 얼마나 잘한 건지 정확히 알려면 표준 편차를 봐야 하겠죠. 점수가 60에서 80점 사이로 몰려있는데 90점이면 진짜 예외적으로 잘한 거죠. 그런데 점수가 20부터 100까지 펼쳐져 있으면 이걸 판단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G스코어가 이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G스코어의 공식은 현재 가격 빼기 평균 가격을 하시고 이걸 표준 편차랑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넘으면 통계적 고평가 구간이고 마이너스 2 아래이면 통계적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바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핵심은 고정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 100개 캔들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비트코인이 조용할 때랑 유동성이 들어와서 펌핑할 때랑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즉 시장에 맞춰 자동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평균 회귀예요. 물리 법칙처럼 극단으로 튄 가격은 언젠가 평균으로 돌아와요. 기본적인 매매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롱타점은 이 마이너스 2 구간에 이탈을 한 후에 다시 마이너스 2로 상향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셋업을 결정 지으시면 돼요. 즉 이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쇼타점도 간단합니다. 플러스 2로 먼저 지표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플러스 2 아래로 이렇게 하방 돌파하는 이 구간, 이 캔들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익절 구간은 보통 이 영선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익절을 합니다. 손절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고 위에 복마감, 이 기준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색다른 걸 알려줘야 이 지표 센스겠죠. 고급 기법 1. 다이버전스 활용. 가격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G스코어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빠진다면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겠죠. 즉 통계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고 추세 전환에 임박한 거죠. 이런 오실레이터 지표에서는 무조건 있습니다. 고급 기법 2. 멀티 타임 프레임 검증입니다. 이 차트가 날봉 차트거든요. 이 날봉 차트에서 먼저 마이너스 2를 뚫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2로 들어오는 이 8월 4일, 이걸 먼저 기억해놓고 1시간봉으로 갑니다. 1시간봉에서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프레임 날봉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다시 마이너스 2로 들어와서 추세 전환
최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시간 봉에서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를 찍고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중첩되는 걸 보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이 8월 5일 12시경에 마이너스 2를 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2 안으로 들어오는 이 구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롱 셋업을 가져볼 수 있겠죠. 손절 범위 또한 이 하방으로 이탈 시 봉 마감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최저점에 잡아서 플러스 10.73%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죠. 이것도 레버리지 10배면 100% 이상, 30배면 300% 이상의 어마무시한 수익률입니다. 이 매매 구간과 이 구간과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최대 범위를 익절했다고 가정하면은 손익비가 1대 16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치는 다 못 먹었을 거고 1대2, 1대3, 1대4 정도만 분할 익절을 했어도 평균 1대3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쇼타점은 정반대겠죠. 이 G스코어 선이 플러스 2를 넘은 후 다시 플러스 2 안으로 회귀할 때 이 구간 7월 15일이죠. 이걸 체크해놓고 1시간 봉으로 갑니다. 1시간 봉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날봉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아까와 반대로 이 1시간 봉에서 플러스 2를 넘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찾으면 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죠. 이틀 후인 7월 17일 6시였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전 고점에 손절을 거시고 이 위로 봉마감 할 경우 손절이라고 계획을 짜시고 나서 셋업을 결정 지었다면 최대 1대5 비율의 손익비를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6.6%로 엄청나게 큰 수익률입니다. 이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 저점들이 겹치는 구간에서 1차 익절, 2차 익절 이렇게 분할 익절로 접근하셨어도 손익비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아시아타임에서는 G스코어가 마이너스 2는 약한 신호예요. 그런데 미국 시간 G스코어 마이너스 2는 강한 신호예요. 즉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2를 뚫고 다시 마이너스 2로 들어오는 순간은 정말 강력한 추세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다시 들어오더라도 다시 슬금슬금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계속 마이너스 2 구간을 위아래 털면서 움직임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표로 이 G스코어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G스코어 지표로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통계는 미래의 힘은 안 보여줍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의한 통계죠. 그래서 두 번째 지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지표, Dynamic RSI Regulations Band예요. 지표 검색란에 Dynamic RSI Regulation Band를 검색하시고 클릭. RSI는 다들 아시잖아요. 70 과매수 숏, 30 과매도 롱. 그런데 이 RSI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초보 때 이 75 구간에 잡아가지고 RSI가 이렇게 오르면서 가격은 20%가 더 올라서 청산당했어요. 왜냐면 이 RSI의 70, 30은 고정 레벨이에요. 강한 상승 추세면 이 구간이 일주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 RSI는 이걸 해결했습니다. RSI 자체에 회귀 분석을 해서 추세선, 그리고 그 추세선으로부터 표준 편차 계산해서 이렇게 밴드로 만들었어요. 밴드가 시장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이 지표는 매우 독특해요. 일반 RSI랑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격 차트 위에 이렇게 회귀 채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채널이 언제 새로 그려지냐면 RSI가 극단 값을 이렇게 터치할 때, 이런 구간들이 생길 때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RSI도 같이 내려가겠죠. 근데 RSI가 일정 구간을 터치하는 순간 이제 과열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회귀 채널이 리셋되는 거예요. 즉 이 RSI가 과매도로 쭉 내려버렸죠. 그럼 이 구간부터 채널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매수가 강하게 나오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다시 됩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일반 RSI는 이렇게 지금 나 과매도야, 나 지금 과매수야, 이것만 알려줘요. 근데 이 다이나믹 RSI는 이렇게 과매수 터치한 후에 가격이 어떤 채널을 만들고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채널에서도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가 있는데 이게 RSI 극
극단값을 터치할 때마다 새롭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RSI 극단을 터치한다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그 새로운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채널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매매법이에요. 이렇게 채널이 바뀌었다는 거는 RSI가 과매도권이란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롱을 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RSI가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채널이 리셋되고 그 채널에 하단부를 찍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롱을 잡는 겁니다. 평소 RSI만 알았으면 여기서 롱을 잡았다면 아주 큰 손절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정이 나온 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하단 밴드 위로 말아 올릴 때 이 구간들에서 매집을 할 수 있었겠죠. 순환매를 진행했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 평단이 여기로 맞춰졌을 거고 우리는 큰 폭의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쭉 진입은 반대겠죠. 이렇게 RSI가 과매수가 나와서 이 구간에서 채널이 전향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단 밴드 위로 꼬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익절을 하고 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였다면 엄청나게 큰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익은 불가능하니 전 저점들 이런 구간들에서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것만 해도 손익비가 딱 봐도 좋죠. 숏타점은 이렇게 윗꼬리 위로 봉이 마감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하시면 돼요. 하지만 봉 마감 터치 없이 쭉 내렸죠. 이것의 의미는 이제 상단 테스트가 끝나고 조정이 시작이구나 입니다. 이때 숏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먹지 못하고 단타를 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진입해서 중단선에서 1차 익절, 하단선에서 2차 익절 이렇게 단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채널 중심선을 이탈했다는 건 힘이 반대로 기울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타고 이 중심선을 지지해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먼저 1차 익절을 하고 하단선에서 2차 익절을 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이 지표가 엄청 흔한 지표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설명해주는 곳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지표 센세만의 고급 활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아까부터 보던 이 신호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빨간색 역삼각형은 RSI가 과매수권에서 이렇게 큰 캔들이 나와서 큰 상승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단순하게 숏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녹색 삼각형은 과매도권에서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보여주는 신호예요. 즉, 이 마크가 나타나면 채널이 새로 리셋됐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리셋이 되고 여기 보면 리셋이 되고 여기 보면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원은 채널이 지금 그림처럼 하단 밴드를 뚫었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이 녹색 동그라미 신호가 나오고 적색 동그라미는 상단을 뚫었다가 내부로 들어올 때 이런 구간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게 채널 이탈 실패, 즉 리젝션 신호예요. 자, 이제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고급 기법에서는 채널의 중단선도 면밀히 봐야 하기에 할로우 캔들로 바꿉니다. 총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캔들 위에 먼저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 마크가 나왔어요. 이건 추세 전환 신호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채널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이렇게 마크가 나온 후 채널의 중단선을 보면 상승 중인 모습이죠. 마크가 나왔는데도 상승 중인 모습이라는 건 극단 과열인데도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폭등할 수 있는 추세예요. 즉 전략적으로 역추세 매매는 금지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단부를 찍고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해서 손절 범위는 이 아래 꼬리에 밑으로 봉이 마감한다면 손절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가 이탈돼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봉마감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도 결국 봉마감은 꼬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3.2%의 큰 범위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패턴 B입니다. 똑같이 역삼각형 마크가 나오고 나서 채널 중앙선을 보면 내려가는 추세죠. 이것의 의미는 즉시 조정이 시작될 확률이 높고 즉 강한 매도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은 빠르게 숏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절 기준은 동일하게 이 구간, 이 전 고점의 위로 복마감을 한다면 손절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해서 엄청나게 큰 폭 마이너스 5.7% 가량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패턴 B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급 기법입니다. 이렇게 마크 간의 간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처럼 짧은 간격에서 마크가 3개가 나왔죠. 역삼각형이. 이것의 의미는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RSI가 과매수권에서 큰 캔들이 나와야 이 빨간색 역삼각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3개가 나왔다는 건 아직 추세 상승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RSI만 봤다면 과매수가 너무 긴데 이제는 숏 쳐볼만 하다 이러고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다 숏을 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을 알았으니 여기서는 오히려 롱을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롱을 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연달아 3개가 나오고 이 마지막 역삼각형에 캔들이 중앙을 뚫고 하단부로 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남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조정이 와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베스트겠죠. 이 구간의 손절 범위도 이 전 저점의 꼬리 범위, 이 밑으로 복마감하면 손절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 손절 범위를 무난하게 지켜주면서 변동폭 약 7%가량의 큰 범위를 수익 볼 수 있었겠죠. 반대 슛 버전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아까 롱 케이스보다 더 빠르게 이 3개 캔들이 나왔죠. 그만큼 매도세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아까의 롱 시도도 강했지만 이 매도세는 더 강해요. 그렇다면 아까와 반대로 이 세 번째 삼각형이 나왔을 때 새롭게 채널이 형성되고 캔들이 상방을 찍고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거고, 손절 범위는 이 전 고점 위로 복마감 한다면 손절하면 되겠죠. 이 구간들처럼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복마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도 마이너스 7.4%의 큰 변동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이런 전략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손절 범위가 이 위로 복마감을 길게 한다 해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익절 범위는 훨씬 길어요. 그 말은 즉슨 눈대중으로 봐도 손익비가 1대3 이상인데 이런 전략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 지표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지막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봐야죠. 세 번째 지표는 멀티 레이어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이 지표는 이렇게 4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보여줘요. 레이어 1은 큰 그림이고 장기 투자자들의 시선을 보여줘요. 레이어 2는 중간 그림, 스윙 투자자들의 시선. 레이어 3는 단기 투자자, 즉 데이 트레이더들의 시선을 보여주고, 레이어 4는 미세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스캘퍼들의 시선이죠.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POC, 최대 거래량 가격이 나타나 있어요.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이 여러 레이어들의 POC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제 매매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매법은 컴플루언서 매매라고, 한국말로 합류 매매라고 합니다. 모든 레이어에 이런 POC가 좁은 구간에 이렇게 모여 있다면 모든 타임프레임의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POC가 겹치는 구간은 더욱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돼요. 지금은 150 캔들과 75 캔들 기준 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가격이 이렇게 겹치는 클러스터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클러스터가 깨진다면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두 개의 POC가 겹치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PO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게 FBG나 오더블럭처럼 지지 저항 구간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탈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VAH랑 VAL 이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들이 뭐였나요? 가격이 이 안에 70%를 회귀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보면 숏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반대로 여기로 뚫고 올라온다면 여기까지는 롱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지금 프레임은 1시간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스캘핑, 단타인, 이 37일, 75캔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그 75캔들과 37캔들의 POC가 이 구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이 75 POC를 지켜줄 때 이 구간이 뚫렸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주의 깊게 보다가 여기서 완벽히 이탈을 하고 이 캔들에서 리테스트까지 위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구간에서 한번 숏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고 손절 범위는 이 POC 위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 VAH랑 VAL 가격이 여기 안에 단기적으로 70%가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깨졌다? 그럼 다음에는 여기를 봐야 되고 여기를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 단타를 하잖아요, 사실. 그럼 여기를 눌러줬을 때 1차 매집하고,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2차 매집을 하고, 여기까지 깨지면 손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만든 이 중앙 범위에서 1차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뚫어준다면 다음 POC인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가격은 결국에 매물대에 닿고 저항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아까 윗구간이라고 중요하다고 했던 이 구간에서도 저항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결국 뚫어서 맨 위에 장기의 VAH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슨 소린가 싶고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 멀티 레이어 프로파일이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변해요, 위치가. 우리가 진입했을 때 기준점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셋업을 깔았을 때 이 매물대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는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개의 레이어 모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 가격을 700으로 맞췄어요. 즉 700 캔들의 범위를 맞춘 거죠. 이렇게 레이어가 가까울 때는 이 구간은 매우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또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매물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뚫리고 나서 리테스트까지 받고 오르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오르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오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 중요한 구간이 뚫리니까 이렇게 쭉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구간만큼만 보면은 이 매물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숏을 들어가긴 어려웠지만,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게 4개가 겹치는 700 캔들만큼 큰 범위의 POC 레이어가, 심지어 4개가 중첩되는 구간이 뚫렸기에 복마감이 되고도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리테스트를 준다면 이거는 무조건 진입을 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여기서도 심하게 뚫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는 바로 리테스트가 나왔죠. 그럼 이 구간은 진입을 해볼 만한 타점이고, 진입을 했다면 4.5% 변동폭에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비트코인이 4.5%면 레버리지 10배 하면 45%, 30배 하면 135%의 매우 큰 수익입니다. 이어서 이 구간에서도 리테스트가 나오고 한번 이 윗꼬리 보시면 상승을 했어요. 이 구간도 작아 보이지만 1.68%의 아주 큰 수익이죠. 그리고 다시 큰 음봉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고 리테스트가 시간 얼마 안 돼서 이 구간에서 딱 나왔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다시 쭉 빠졌죠. 이 구간도 2.5% 가량의 매우 큰 수익이죠.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나와서 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밑으로 복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단순하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손절 범위는 0.67%로 매우 낮아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 예시들 보면은 제일 적은 게 1.7% 정도고 제일 큰 게 4.5%로,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손익비를 따져도 1대 2.5고 큰 걸로 따져본다면 1대 7 이상입니다. 즉 안 할 이유가 없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죠. 다시 리테스트가 나오고 진입하고 상승, 여기도 똑같죠. 그리고 지금 또 패턴들을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뚫렸을 때가 더 강하게 추세대로 흐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하지만 이 구간처럼 좀 약하게 뚫렸을 경우는 다시 반등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리플레이가 아니고 촬영하는 실시간 새벽 3시 55분인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약하게 뚫렸기 때문에. 그러고 VAL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단기와 초단기 POC를 둘 다 뚫었죠. 그렇다면 다음 레벨은 이 VAH랑 아니면 다음 POC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기와 중기의 POC인 이 매물 구간도 넘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이건 진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법칙입니다. 이 단기 레이어가 이 초단기 레이어보다 밑에 있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여야 돼요. 이 뒤집어져 있다는 건 이 밑에 매물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그렇다는 건 여기까지 뚫렸으면 이 위까지는 간단하게 간다는 겁니다. 즉, 더 어려운 벽을 넘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쉬운 벽을 넘었는데 다음 매물까지는 쉽게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매도 먼저 맞자 개념처럼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매수 세력들이 이 구간까지 보통 금방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에선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선 무조건 1차 익절을 하고 여기서 2차 익절을 하는 걸로 전략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초단기의 레이어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걸 통한 해석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에 도달하여 1차적인 저항이 나왔죠. 그리고 상부 레이어인 장기 POC 부근에서 다시 저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뚫리고 리테스트가 나오며 장기 VAH까지 도달하였죠. 중요한 거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POC는 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 순서로 나눠요. 이 그림처럼. 하지만 이 레이어가 뒤바뀌었을 때 단기가 초단기보다 밑에 있을 때 그 경우에 뚫었을 때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 숏 경우도 똑같고요. 하지만 지금 케이스는 중기와 단기가 겹쳐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중기와 단기까지 겹친 구간, 이 구간까지만 뚫리면 최소 이 구간까지는 쉽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2.5%가량의 변동폭 구간이고 즉 여기서 1차 익절을 하면 매우 손익비가 좋죠. 손절 범위는 아까 진입했던 초단기의 POC 밑으로 복마감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시나리오가 깨진 거기 때문에 즉각 손절하는 게 좋고 1차적인 목표는 1대 3입니다. 하지만 1차 익절을 하고 이 VAH까지 간다면 손익비는 1대 6 범위를 챙겨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전략이죠. 즉 이게 간단하지만 이 멀티 레이어 볼륨 프로파일의 진수예요. 단순히 지금 가격이 어디냐가 아니고 각 타임 프레임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제대로 보면 시장의 흐름을 3D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멀티레이어 볼륨 프로파일 하나로는 매매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G스코어랑 다이나믹 RSI를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지표를 또 실제로 깔아서 쓰려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죠. 생각해보세요. 롤링존 지표 설치하고 다이나믹 RSI 설치하고 멀티레이어 볼륨 프로파일 지표 설치하고 차트가 봐야 할 게 많아져요. G스코어 창을 보고 롱이네? RSI 채널을 보고 아직 롱이 안 났구만.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을 보고 POC를 넘었나? 머리가 터집니다. 특히 급등락장에서는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세 개 지표를 확인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저 지표 센세가 만들었습니다. 이 통합 지표를요.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트레이딩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하나는 DN 트리플 시그널, 그리고 두 번째는 DN 트리플 시그널 V2입니다. 둘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고요? DN 트리플 시그널, 이건 단순함에 집중을 했어요. 특징은 G스코어 100개 캔들 기준이고 RSI 14, 볼륨 프로파일 100 캔들, 50번마다 재계산이고 장점은 설정 간단하고 신호도 명확하고 초보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처음 하거나 복잡한 걸 싫어하거나 빠른 결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교함에 집중을 했어요. 원본 지표들의 로직을 최대한 충실히 재현을 했거든요. 특징은 G스코어 20개 캔들 기준, RSI 5기간 플러스 실제 회귀 알고리즘,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 4개 레이어 동시 표시. 장점은 아까 제가 1부터 3까지 설명드린 원본 지표들과 동일한 신호예요. 더 민감하고 빠른 반응이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폭이 넓어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본 지표를 써보신 분, 더 빠른 신호를 원하시는 분,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하시는 분들, 세밀한 조정을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요?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트레이딩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미만이면 기본 버전, 1년 이상이면 V2. 둘 다 써보면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사실 저는 둘 다 쓰거든요. 기본 버전도 보고 V2로 디테일한 타이밍도 잡고 멀티 타임 프레임처럼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지표는 제가 알려드린 오늘의 교육들을 종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정말 편하게 하려면 첫 번째 지표가 신호도 심플하고 괜찮아요. 이거는 둘 다 써보셔야 합니다. 두 버전 모두 공통 기능은 동일해요. 차이는 민감도와 정보량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표가 두 개여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DN 트리플 시그널 V2 두 개 다 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고정 댓글 카톡 채널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 드립니다. 이거 얼마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통합 시스템 개발 의뢰하면 최소가 100만원 이상이에요. 특히 V1, V2를 같이 나눠드리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저 지표 센세만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조지 소로스, 콜트 더 존스, 천재들이 말했습니다. 단순함이 이긴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지표 센세였습니다.